자, 경기 침체, 금융 리스크에도 지금 사야 할 주식은 있다. 피터 린치 이 아저씨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예,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저렇게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주식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하는데 사실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평생 몇 개면 돼. 몇 번이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게 뭘까?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코인인가요? 지금 보시면 밑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지금 2023년 지금 4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지금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배가 4배가 올랐어요. 네, 정말 장대 양봉 지금 미쳤습니다. 빨간색. 이런 거 또 있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3배밖에 안 올랐네. 아, 얘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네. 아까 걔보다는 뭐. 그러나 3배 올랐네요, 3배. 8만원대에서 2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모두가 들어본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아직 없어요? 너 아직도 없냐, 이거? 이 소리가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시간에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즐겨라. 이런 거 볼 때 어떤 사람은 씩 웃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예, 초고수도 또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주를 지금 매일매일 사고 있다,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도 급해지죠. 아, 고민하다 나만 못 샀다. 이거 올라타기에 늦은 걸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왜 주식시장은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그것도 엄청 자주. 부동산도 반복되는데 부동산 얘기 좀 길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나 현진 대표님하고 방송한 지 막 1년이 아직 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네요. 얼마 전에 SM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빈살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비슷한 일이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는 지금이라도 타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되었거나 힘든 경험이 있어서 차라리 다른 걸 다음 제2의 에코프로 찾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고품격이니까 에코프로가 뭔지 공부를 좀 해봅시다.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현준 대표님께 방송 전에 살짝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이제 올해거든요, 올해. 400%. 근데 제가 일단 궁금했던 게 에코프로도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에코프로 HN도 있어요. 네. 이게 뭐지, 이거?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에코프로 43만원 할 때 내가 폭락한다고 했었는데 거의 20%나 올랐네. 사과하고 반성한다. 누구한테 이 사과하는 글의 거지? 진짜 재밌는 점은 네.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며 누구한테 사과한다는 건 누가 반성한다는 건지 네. 모든 서술어에 주어가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과거에 현재 나에게 사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폭락한다고 했다가 아니네? 아니네. 반성하고. 미안해, 나야 미안해. 과거에 나는 정말 나빴어.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그냥 허구한 날 나오는 급등주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 추격 매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서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떤 회사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단기간 동안 많이 오르게 된 것인지. 네. 먼저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네.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코프로가 뭐냐, 대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장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올라도 올랐어야 되는 기업이고요. 오르는 게 무조건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네. 조금 죄송하지만 2차 전지와는 관계가 조금 멀어 보여요. 관계회사긴 한데 네. 환경설비, 집진 설비, 공장에 보면 나쁜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막아주는 훌륭한 일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에코프로 형제 중에 제일 잘 안 올랐네? 싸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렇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야. 따라오른 거죠. 진짜. 그리고 신기하다. 에코프로는 뭐냐? 네.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 밑에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비상장된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게 일입니다. 아.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가 잘 되면 실제로 기업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회사고요. 네네. 그게 많이 좋아지면 내 자식 중에 한 놈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네? 그럼 나도 좀 효도 받겠지? 하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이해가 모회사. 쏙쏙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고도 자식들이 여럿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머지는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은 잘 낳았는데 잘 길렀는데 나머지가 좀 안 좋으면 에코프로는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핵심적인 기업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제 네, 얘기가 네. 아니고. 네. 에코프로 BM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네. 2차 전지라고 해서 우리가 충방전이 계속되는, 그렇죠? 일반 건전지가 아닌 휴대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데 2차 전지의 구조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양극재. 여기에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에너지가 막 움직여야 이 방출이 잘 되나 봐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음극재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전자들이 막 옮겨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움직여지려면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 전해질이라는 놈이 있어요. 촉매제. 네, 촉매제. 네네. 그래서 이 양극재 쪽에 있는 물질이 전해질을 타고 음극재 쪽으로 가는 것이 2차 전지의 원리고요. 설명 너무 잘한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같이 섞이면 폭발의 위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해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막는 게 분리막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됐죠? 네, 좋습니다.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이 순서로 가는데 이 에코프로 BM은 그 중에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양극 활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양극 활 물질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우리 회사는 뭘 잘하냐라고 봤더니 니켈 함량이 높아서 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 양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으면서 단가도 낮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크기가 작고 중량이 작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효율도 좋아.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단가도 싸. 그게 대박인데? 이들의 장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한다. 네, 사업보고서에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너무 깔끔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네. 좋아. 나 지금 막 똑똑해지는 기분이 막 들고 있어. 에코프로 이 회사에서 잘 적어주셨기 때문이고요. 네. 이제 공부는 공부고 네.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렇지. 싸, 비싸. 맞아. 보통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 한번 어떤 식으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잘라서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을 시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잠깐만,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고. 자, 여러분들, 빨간 손바닥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돈 냄새를 잘 맡거든요. 네, 제가 지금 돈 냄새 맡았습니다, 지금. 싼지 비싼지는 한번 이렇게 보시라. 음. 자, 에코프로 BM이 그럼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아파트가 얼마인지 모르고서 여기가 입지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아무 의미가 소용 없어요. 의미가 없어. 에코프로 BM만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네. 가격은 24조 원입니다. 현재. 네, 현재.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뭐 큰 금액 같지만 네.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이 너나이 팀장님한테 아파트 10억인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그 어디냐. 그렇죠. 그리고 언제 지었냐. 무슨 아파트인지 물어볼 네, 거 아니에요. 지하철 가까이 있냐. 그렇죠. 네,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10억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감을 잡기 위해서 네. 아마 너나이 팀장님께서 어느 지역이 압구정이야, 뭐 네. 반포야 하는 것처럼 네.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24조 원은 우리나라 회사 중에 비슷한 규모로 보자면 네. 카카오와 비슷합니다. 카카오요? 네.
이제는 엄청난 대기업이 된 카카오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톡, 카카오티,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걸 하는 카카오. 그래서 이 카카오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시고 네. 이제 숫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막 사기꾼 회사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네. 돈 잘 법니다. 얼마나 버느냐? 2020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됐고요. 어우, 매출 많이 하네. 근데 2022년 작년에는요 무려 5조 3천억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대여섯 배 가까이 성장했고 절대적인 매출액 규모도 5조 원을 매출액을 발생시키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이거 성장도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네. 회사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실제로 남는 게 얼마냐를 봐야 됩니다. 이 남는 게 이 회사의 영업이익 말고 오늘은 매출 총이익을 볼 거예요. 네. 매출 총이익이 2020년에 1,000억 원이었고요. 네. 2022년에는 5천억 원까지 이것도 5배 똑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비율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는 5조 원의 매출과 5천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10% 정도 남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이런 식으로 대강 분석을 먼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24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네. 24조 원이 싸냐 비싸냐를 대강 보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벌면 24조 원을 지불할 거냐, 이 회사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 2조 원 정도 벌어서 2조 나누기 24조 하면 한 10%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한 10% 정도 남겨 먹으면 뭐 요새 이자 수익이 3% 정도 되는 세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2조 원을 벌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거꾸로 갑니다. 2조 네.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조 원이 이제 세금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을 빼기 전에 한 3조 원 정도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10% 정도 남기는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3조의 10%를 다시 나누면 10배를 곱해야 되니까 30조네. 30조 정도. 네. 매출이. 그렇죠. 그럼 네. 지금보다 매출액이 6배가 커지면 지금 5조인데 네. 언젠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매출액이 한 6배 정도 커지면 24조 원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매출액이 6배가 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이 회사가 양극 활물질을 가지고 네. 양극재 만들고 그걸로 2차 전지 만들고 그걸로 전기차 만든다는 스토리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이 승용차 판매량이요 7천만 대 정도 돼요. 7천만 대. 대표님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강의로 팔까요? 대박이다, 이거. 그만할까요? 너무 대박. 이제부터 진짜 유료로 가나요? 대박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멈추면 멈추면 자, 가만히 안 있겠지. 요것이 김현중 강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현준 대표님 월바에서 강의하시는데 그거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대박이다. 네, 큰 그림으로 가져온 네. 거고. 네, 좋습니다. 일단 다시 진행할까요? 네, 아니면 유료화로 할까요? 해야지. 여기서 알아면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이 정확하게 6,700만 대 정도 돼요. 와, 연간. 네. 전기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 6,700만 대 중에 몇 대가 전기차일까요? 솔직히 제 체감으로는 한 100만 대? 100만 대. 네. 아주 적다. 네. 이거죠. 1,000만 대입니다. 우와, 진짜요? 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적은 우리나라가 거고, 아직 적은 거구나. 유럽이나 중국 이런 나라 되게 많은가 봐요. 와, 대박인데? 그러면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앞으로 네. 크게 늘어날까요? 크게 줄어들까요? 그냥 비슷할까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할 것 같죠? 네. 사람들이 자동차 필요하는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전기차라고 바뀐다고 해볼게요. 앞으로 승용차가. 그러면 1,000만 대가 아니라 6천만 대, 7천만 대 정도 팔리겠죠? 네. 6-7배. 6-7배 정도 되겠죠? 실제로 에코프로 BM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차 전지의 수요량은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할 거다. 10년 후에. 네. 그러니까 10년 후에 모든 게 전기차로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 바뀌는데 네. 자 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24조 원을 합리화하려면 10%를 먹으려면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러면 10%를 먹으려면 2조는 벌어야 되고 그렇지. 2조를 벌어야 돼. 세금 빼면 3조.
근데 이 회사의 이익률이 10%니까 매출이 30조. 30조. 근데 지금 매출이 5조. 5조니까 6배 성장해야 돼요. 근데 6배 성장하려면 그냥 전 세계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네? 그렇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확률이 높죠. 아. 또 하나 있어요. 된다 치자고. 우리가 10년 후에 와, 이거 대박이다.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무슨 가정이 더 있어야 되냐? 에코프로 BM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유지돼야 되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10%의 이익률도 유지돼야 됩니다. 돼. 근데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률도 회사의 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지. 높아질 수도 있고 네,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 후에 전기차가 얼마큼 팔릴지 그때 에코프로 BM의 양극 활물질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지 거기에서 이익률이 똑같을지 아닐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답은 안 할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그러네, 싸다 그러네. 비싸다는 답은 안 할 것인데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지금 로직은 다 나왔어요. 숫자로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정말로 전기차가 이만큼 팔릴까? 거기에서 양극 활물질을 이 회사가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올라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 아까 네, 우리의 네, 결론은. 그렇죠. 또는 뭔가 이 수요량이 양극 활물질의 수요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이 회사의 양극 활물질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이익률이 더 올라가. 비싸게 팔아. 라고 한다면 같은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이익을 더 많이 낼 거니까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과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한 전 세계의 양극 활물질 회사가 뭐뭐뭐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 에코프로 BM이 뭘 잘하니까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까지 아주 단호하게 쉽게 말하면 월부에 출연해서 저 개인 투자자였는데요. 네. 김현준 대표 너나위 팀장 이 구해줘 월부를 듣고 제가 정말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월부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비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사자 말자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야, 어쨌든 전기차 엄청 팔리지 않을까? 전기차에 2차 전지 배터리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많이 하죠. 미래에 그럴 것이라고. 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예전에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고 여기 PD님도 모르실 건데 TV 처음 사셨을 때 네.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브라운관. 브라운관.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쳐보세요. 네. 브라운관. 네, 브라운관입니다. 네, 브라운관이요. 어떻게 생긴 거죠? 뒤에가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이 벽에다가 요즘은 여러분들 TV 사면은 얘는 공간을 안 차지하잖아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TV는 뒤에까지 이렇게 뚱뚱하게 있어가지고 TV 다이가 있어야 돼. TV 다이가 있어야 돼. 유리문으로 열리는 거 밑에. 유리문 열리는 거 밑에다가 막 그 비상약 같은 거 집어넣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예, 그게 바로 브라운관 TV입니다. 브라운관이죠? 네.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죠? 조금 얇은데 조금 두꺼운 거. P로 시작하는 거. PDP 맞아. PDP TV. PDP 두께는 여러분 한 요 정도 돼요. 그것도 혁신이었죠. 난리였지. 그거 집에 너네 집 테레비 PDP야. 그렇지. 평판이면 깜짝 놀랐죠. 야, 니네 집 되게 부자구나. 그렇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LCD, LED 지금은 OLED 나오고 있죠. OLED는 맞아. 여러분들 거의 요거보다도 얇죠. 그냥 거울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생활을 혁신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혁신했죠.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평판부터 PDP부터 시작해서 LCD, 지금 OLED를 전부 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완전 쩌는 회사죠. 여기. 그럼 이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폭등했어야죠. 폭등했어야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LG 디스플레이 네이버 금융에 한번 쳐보시면요. 주가가 초반에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왜? 앞으로 LCD로 다 바뀔 거야. 진짜 너무 비슷하다. LED로 다 바뀔 거야. 그런데 얘네가 기술력이 정말 좋아. 다 오른 다음에 실제로 바뀌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전혀 안 오릅니다. 20년 동안. 땡겨오는 거니까. 네, 미래 거를 땡겨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24조를 2030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두 전기차로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아무도 내연기관 안 갖고 있다는 가정의 미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안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내가 에코프로 BM을 사야 되냐? 왜? 딱 하나 이유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만 없으니까 그렇지. 이걸로 벌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야, 너 아직도 안 샀냐? 지난주에 내가 사라고 했잖아. 멍청이. 그러니까 야, 돈 없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그게 짜증나서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주식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벤저민 그레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투자할 때 열정을 앞세우면 반드시 큰 재난이 찾아온다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인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시드머니도 만들고 캐시플로우 만들면서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목표한 금액, 거기에 따르는 목표 수익률을 적당히 하기 위한 방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나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오를 것 1, 같아. 2년 전에 경험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죠. 네, 나만 거지, 벼락거지 된다. 근데 큰일 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대 수익률에 맞는 주식을 하냐 안 하냐, 그걸로 돈 버냐 마냐가 중요하지. 맞아. 꼭 에코프로 BM으로 꼭 반포 자이로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그게... 되는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자, 빨간 손바닥 한 번씩 보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준 대표님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 제일 중요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선반영이 지극히 빠른 시점에 돼버리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런 거죠. 네. 근데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특히 호재가 있을 때. 그 최근에 그 용인 쪽에서 그 국가 반도체 뭐 산업단지 이거 나오고 나서 지금 다 하락장인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매물 다 들어가고. 맞아요. 들었어요. 남사읍. 네네. 그죠. 저도 알 정도니까요. 네, 그죠. 지금 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빛보다 빠르다. 맞네. 어떻게든. 사람의 욕심은 빛보다 빨라. 그게 현실화되는 거는 언제가 돼. 그리고 현실화가 돼도 이 가격이 지금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다 지어지고 거기 입주하고 거기 사람들이 집 사서 집값 오를 때까지는 아이.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욕심으로 호가 끌어올려놓은 호가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조차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빛보다 빠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게 제가 그 GTX 호재가 되게 유명한 호재였는데 그때 뭐 인더원이나 이런 쪽에 집값이 너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게 올라서 이 가격이면 저는 다른 거 볼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호재가 있던 곳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똑같구나.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물론 여러분 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막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업 내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지금보다 점유율 지분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익률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10% 이익률이지만 나중에 뭐 20%, 30%까지 이익률 올리면 그러면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불투명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대표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금 같은 때 저 같은 주린이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왜 에코프로 BM 사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뭐 조금 많이 오르고 제가 약간 늦은 느낌은 있는데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4가지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있죠. 2차 전지. 여기에 무려 25조를 쏟아붓겠다. 국가에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이래도요? 이러면은 세금, 아까 얘기했는데 세금 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생각만 해도 장밋빛인데. 네.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 앞에 와서 얘기하시면은 제가 네. 더 이렇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네. 아주 정말 명언이 있어가지고 그 명언을 제가 차용해서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이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네.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죠? 네, 맞습니다. 아기가 컸어요. 네. 컸는데 재능이 공부에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좋은 대학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그럼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네. 학원도 보내고. 네. 근데 이제, 수능 시기가 됐습니다. 고3이야, 아기가.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얘는 보세요. 공부를 안 하는데 뭘 하냐면 출제 동향에 대해서 엄청 분석을 해. 네? 이번에는 사탐이 좀 어렵게 나와. 근데 진짜 천재다 진짜. 네.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해? 요새 이번에는 커트라인이 좀 올라간대. 그것만 계속 분석해요. 이번에는 뭐 내신 비율이 올라간대. 그거를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실제 동향을 열심히 분석합니다. 그럼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못 갑니다. 못 가죠. 근데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실제 동향이요? 민관 합동 컨설팅으로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하는데 대박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에코프라임 BM이 좋다, 안 좋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그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익률을 올릴 수 있냐 또는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냐 그렇다면 24조도 쌀 수 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또는 산업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서 주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대박이다. 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 제롬 파월이 뭐 얘기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버는지 소비자가 그걸 더 사는지를 관심을 안 가지고 미쳤다. 이 증시 동향을 분석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최준철 대표님이 한 얘기라서 와 훌륭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종목과 가격 그 두 개보다 종목의 배경,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만 해. 부동산 그러게. 초보들도 저는 부동산 아예 모르지만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부동산 초보와 고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부동산 초보들은 야 여기에 이런 아까 GTX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증진시켜 주냐를 얘기를 못 하고 GTX 들어온대. 뭐 쿼드러플 역세권이래. 그래서 이게 비싸? 하면은 그냥 좋은 거라니까? 미쳤다. 이렇게 진짜. 얘기하거든요. 맞아. 반대로 나쁜 입지더라도 너무 싸게 거래가 되면 돈이 살 수도 되죠. 있는 거거든요. 돈 돼요. 근데 야 그런데 사면 안 돼. 이거 입지 진짜 안 좋은 거 모르니?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현준 대표님이 한 대로 기업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할 거야 이제 나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요. 제가 이 에코프로 BM을 아까 잠깐 준비하는 한 15분 정도 본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만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보입니다. 제가 이거 다 썼어요 이렇게. 다. 저도 오늘 조금 써서 한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듣고 여기 막 댓글에 올라와요. 와, 뭐 좋은 말 한다. 근데 나는 어려운데 그냥 웃기긴 한다. 그러고 또 꺼? 그러고 다다음 주에 그냥 또 재밌으니까 또 온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얘기했던 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하는 주식들을 반드시 이 로직 안에 똑같은 포맷으로 넣어보고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고 나서 다다음 주에 오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빨간 손으로 혼납니다. 등짝 스매시. 이걸로 빡!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주식 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 파란불이고 어떤 건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연습상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이상 해보고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다다음 주에 만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이런 급등주 출현 시기에 직장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욕심 부리지 않는 거.
내가 이걸로 꼭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네. 그러려면 근데 더 먼저 내가 뭘 해서 얼마를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그 재무 설계, 목표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나는 내 몸은 나만 움직일수록 하는 거지 다른 외부 환경이 나를 밀어가지고 떠밀어서 움직이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 이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꼭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안 하냐? 그러는 게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싼지 비싼지 계속해서 연습,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과 카카오 시가총액이 똑같아? 네. 그럼 내가 24조 원이 있는 갑부면 뭘 살까? 그럼 저는 카카오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날까지 가게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저 이 욕심 부리지 말 것을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압니다. 에코프로 말고요. 다른 비슷한 종목들을 내가 여러 개 알고 있으면 에코프로가 먼저 날아갔을 때 이거는 그럼 이거 사면 되겠지? 그치, 맞아요. 요거 안 되면 요거 하면 되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을 늘려두시는 게 저는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 경험상 저도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갑자기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매도자가 물건을 거두면서 그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나고 막 해서 뭐 팍 가격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막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요거 하면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럴 때 또 내고할 때도 더 제가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방법은 구해줘 얼굴을 보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걸 습관을 들이고. 그렇죠. 한번 보고 주무시지 말고. 그렇지. 9시부터 11시까지 딱 2시간 열어보고 주무세요. 열어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기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표님, 이거 진짜 오늘 이거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에요? 이거 강의 때는 이거를 더 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BM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나 팔까요 말까요 물 탈까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방송에서는 제가 그걸 바로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모릅니다. 공부하세요지만 그 자리에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뽑아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거를 안 하게 해줬으면 제가 월부에서 강의를 안 했을 건데 월부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해봐라 당연하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끌어가 보는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저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킬 때가 제일 짜증나잖아요. 맞아. 안다고 하다가 그럼 너 해봐 그러면 이제 그럼 맞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른다고 했으면 안 맞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착착 풀잖아요. 멋있어, 실판에서 멋있어. 네. 그럴 애들 잘해. 해본 거야. 집에서 열심히 정석 풀어본 거야. 좋습니다. 어떤 분이 100억 부자님이 이거 방송 보고 그럼 카카오 사야 되나? 그것까 그 얘기 아니라고. 그 정도면은 솔직히 말하면 깨끗하게 포기할게. 나도 이제 내 선이 있는데 우리도 그 밖에 있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분은 그냥 매번 웃으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웃고 나가세요. 네, 좋습니다.